안녕하세요. 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요즘 이렇게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특히 우리 물 자주 마셔주시고, 그 다음에 외출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쓰시면 외부 기온하고 3도에서 5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양산이랑 모자 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들의 행복한 삶, 웰빙 이즈 웰다이. 예,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오늘 유산과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 공유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웃음이 우리 뇌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웃음은 아, 해, 히, 호, 후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히는 머리가 좋아지는 웃음, 해는 목과 기관지가 좋아지는 웃음, 하는 심장과 폐가 좋아지는 웃음, 호는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웃음, 후는 단전과 단전 아래가 건강해지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 해, 히, 호, 후 해도 전체적으로 몸이 괜찮겠지만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아리랑 노래에다가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 음에다가 우리가 뭐를 넣을 거냐? 아, 해, 히, 호, 후를 넣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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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히히히히히히히히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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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런 식으로 하해, 히, 호, 후를 다른 음악에다가 넣어서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가지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웃음을 하해, 히, 호, 후를 해도 우리 몸이 좋아지지만 여기에다가 다른 음악에 섞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4가지도 좋아지는 2가지의 효과가 있다 해서 오늘 하해, 히, 호, 후를 어디에다가 아리랑 노래에 섞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유언과 상속의 3번째 시간. 자, 3번째는 특별수익, 기업은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의는 뭐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정려 또는 유증을 받은 것. 자, 피상속인은 뭐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뭡니까? 피상속인이라. 그죠? 나는 받은 사람 누구예요? 상속인.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재산의 정려 또는 유증을 받는 걸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수익이라는 게 있다. 자, 우리가 혼인을 했을 때 혼인 뇌물이라든지 지참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특별수익에 들어간다. 그럼 특별수익이 아닌 건 뭐다? 외식 비용은 우리가 특별 비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양 의료의 항목에서 봤을 때는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사업 자금이라든지 성형 수술 비용이 어디에 들어간다? 특별 수익에 들어간다. 특별 수익에. 특별 수익이 아닌 거는 뭐냐? 부양 비용이나 일반적 의료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형 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건 왜냐하면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수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교육도 대학 교육이라든지 유학 경비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된다. 특별 수익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가 대학 교육비를 제공받거나 유학 경비를 받은 거는 뭐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 중에서 특별 수익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숙비는 내가
지방에 가는데 우리가 꼭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 기본 안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특별 수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망퇴직금이나 유족급여나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간다? 특별수익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의 경우에서 특별수익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특별수익하고 상속재산하고 두 가지가 이해가 상충할 때는 어디에요?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해가 상충했을 때는 그죠?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기여분은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듣느냐 하면 우리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제도가 있다. 그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혼하면 이거 남편이 돈 벌어서 한 거라고 하면 여자들에게 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30년 동안 이 남자가 직장 생활에서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를 모았다 하면 내가 이 사람 뒷바라지 다 하고 아이들 양육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가정주부로서 일을 했는 그 급여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곱하기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곱하기 30년 있는 돈만큼 내가 이 사람이 벌었는 돈에서 기여분이 있습니다. 기여분. 그걸 내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여분 제도입니다. 기여분 제도.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비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 제도에 의해서 특별히 요건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님 병원 갈 때 병원비라든지 뭐 해외여행 갈 때 여행비라든지 그냥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 큰아들이 다 부담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그죠? 그랬을 때는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 그 다음에 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그죠? 농사를 지었는데 내가 봄에 예를 들면 우리 논농사를 예를 들면 논농사 처음에 우리 그 모내기 한다 모내기죠. 모내기 할 때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이 아들이 계속 가서 도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농업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읽었다 하면 나중에 이 아들에게 뭐야 특별 기여분이 인정이 된다는 이게 뭐다? 기여분 제도입니다. 그죠? 자, 기여분 행사권자는 자,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에 공동 상속인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같이 살아 계셔. 그럼 우리 엄마, 나, 우리 동생 요 세 명은 누구예요?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죠. 요 안에 들어가야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큰 기업의 회장님이야. 근데 이 회장님 비서가 있어요. 비서가 정말 이 회장님의 한 50년 인생 동안 정말 수족이 돼서 너무너무 이분한테 기여를 많이 했다 쳐다보고 나중에 이분이 사후에 이 비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 못 받는다. 왜? 이 사람은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특별히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기여분의 결정절차는 원칙으로는 협의에 의합니다. 협의. 자,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살아 계시고 우리 형제 둘이가 살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세 명이서 협의하는 거죠. 엄마랑 다 협의해서 그래. 너그 형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정말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추수할 때까지 와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토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남긴 이 토지가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면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머님한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 주고 나머지 반 갖고 둘이 가르면 한 1억 2,500 정도 돌아올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기여분을 더 따로 떼서 형님에게 더 주자. 이게 협의가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원칙으로는 협의에 따르는데 만약에 동생이 엄마 나 그러기 싫어요. 형님 얼마나 도왔다고. 나 그거 인정하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소송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소송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판사님이 보고, 아, 이 사람은 기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하면, 기여가 인정이 된다 하면 기여분은 인정이 될 거고, 만약에 기여가 인정이 안 된다 하면, 예, 그대로 그냥 공동상속인의 그 규정에 따라서 쭉쭉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정말 그 아들이 잘 봉양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집을 나는 우리 큰아들에게 주겠다. 늘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뭐 자필로 남겨놓지도 안 하고 서류도 남겨놓지 않았어.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가 늘 말로는 이 우리 아들 며느리가 큰아들 며느리가 너무 잘해서 이거를 주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를 동생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기여분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법정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면 우리 나중에 뭐 기여분과 사실은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뭐 드물게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겼어도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음,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좀 많이 남겼어요. 근데 이 집에 차남하고 여동생 둘이가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2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남겼는데 아버지가 남겨줬는데 남동생은 한 5억 정도 되는 건물 하나 줬어요. 주고 여동생들에게는 뭘 주냐면 1억씩 돈을 현금으로 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13억 남았다. 그죠? 이거를 다 큰아들이 다 이제 재산을 받았는데도 나머지 둘째와 그다음에 딸들이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는 집도 저는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런 집은 아주 드뭅니다. 정말 10가정 있으면 한 가정 있을 똥 말똥. 그죠? 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돈 앞에 장사도 없고 돈 앞에 혈육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분란을 안 남기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깔끔하게 자필 정서를 해서 남기든지 아니면 유언장 만들어서 공정 받아서 딱 남겨놓든지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족들끼리 이런 법정 상속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웰다잉 웰빙이즈 웰다잉이 됐다. 그죠? 잘 사는 게 잘 죽는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는 것 안에는 내가 사전에 내 사후가 아니고 내 사전에 이런 유언과 상속을 잘 해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 살다 가시는 중에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살다 갔는데 마지막에 내 죽고 나서 내 자식들이 내 때문에 혼란 일어나고 다음에 서로 얼굴도 안 본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살다 갔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해둘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우리 기여분에 관계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A는 1970년 4월 6일 B와 결혼하였고 자식 XYZ를 두었다. A가 1995년 5월 배우자 B와 협의 이혼을 한 이후 혼인한 자식 X는 남편과 A를 모시고 살았으며 A가 암에 걸리자 A 병간호를 극진하였으며 동생 YZ까지도 학비를 대고 돌봐주었다. A가 2001년 상속재산 10억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Y와 J는 X에게 상속재산을 3등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X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 청구하였다. 가정법원은 A의 기여분을 3억 원을 인정하였다는 제도입니다. 그죠? 이게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3등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법정에 가서 가려지기를 부모님 모시고 살았고 또 부모님이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병간호를 극진했다. 이 딸과 사이가. 그죠?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억 중에서 각 4억 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죠? 기여분 3억 원을 해서 딸은 얼마를 받았어요? 6억을 받았다. 6억을. 나머지 둘이가 얼마를 받았다? 3억씩 받은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유류분 제도.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줘야 할 일정 부분을 우리가 유류분 제도라고 합니다. 자, 유류분 청구는 뭐냐? 3순위까지 가능하고 선순위 상속권자와 예습 상속권자까지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유류분 청구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피상속인이 자식들이 너무 괘씸해.
뭐 뭔지 모르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너무 괘씸해서 자식들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이걸 전부 다 어디다가 어느 대학에다가 다 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식들이 사는 게 별로 녹록지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자식들이 뭘 하느냐. 법정에다가 이 유류분 제도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아버지가 재산이 50억 있었는데 이 50억을 전부 다 A 대학에다가 다 보내면 나머지 자식 셋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일부분을 한다. 이 자식들에게도 법원에서 판정해서 줍니다. 아버지는 50억을 다 대학에 주라고 했지만 그 대학에 그대로 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재산이 한 200억 있는데 나는 이 재산을 전부 다 뭐 한국 카이스트에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카이스트에 다 기사하겠다라는 뜻을 남기고 실제로 상속 그 유언장은 그렇게 남겨요. 남겨서 했을 때 가족들이 거기에 반발하면 반발해서 소송합니다. 소송. 다 받아들일 수 없다. 200억이나 도는 걸 우리는 사는 게 지금 이런데 200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카이스트에 다 줄 수 없다. 라고 만약 자식들이 법정에다가 재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쭉 법원에서 판단해보고 일부분 유류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결이 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 플러스 정리있는 재산에다가 세무 전액 빼고 그다음에 그 남은 금액에다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그죠? 우리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자 예를 들어 200억을 남겼지만 그죠? 이 200억이 상속재산되고 중간에 살아계실 때 정리되는 것도 있다 그죠? 그거까지 다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 빼고 했는 고재산이 뭐가 된다? 유류분을 산정하게 한 기초재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류분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직계 비속.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가 나는 아들, 딸. 예. 배우자는 2분의 1이 된다. 2분의 1. 직계 존속. 내 손자. 그죠? 내 손자나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그래서 유류분 비율은 이렇게 계산을 누가 이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 누가 이런 법정에다가 이 재판을 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배우자.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우리 아버지의 엄마죠. 우리 엄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우리 형제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직계 존속이니까 손자, 손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습 상속인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상속 개시 당시 생전이었다면 상속이 될 수 있었던 비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형제 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별도다가 된 경우 그 직계 비속이 있을 때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별도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대습 상속이에요. 자, 상속이 될 수 있었던 비상속인의 직계 비속되는 형제자. 자,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죠? 내 아들이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었어요.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상속 명단에 못 들어갔다, 그죠?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이 남긴 누가 있어요? 아들 뭐 있겠죠. 손주 손녀가 있다. 아니면 예,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없을 때는 형제 자매가 또 될 수 있잖아, 그죠? 형제 자매 중에서 또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된다? 대습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대습 상속인 이런 사람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아버지가 200억을 전부 다 A 대학에 희생을 해버렸다. 근데 나는 지금 사는 게 녹록치 않은데 나 그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어디다가요? 법원에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무조건 내가 다 기사를 한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이제 참고를 합니다. 그죠? 자, 유류분의 사례를 보면 A는
설아의 딸 4명을 두다가 늦둥이 아들을 낳았다. A는 생전에 아들을 편애하다가 사망 직전에 아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유언에서 제외된 딸 4명은 상속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가 딸 4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래서 이 10억을 어떻게 써요? 다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 딸들에게 한 푼도 안 줬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아들에게는 6억 정도가 가고요. 나머지 4억을 가지고 누가? 예, 아버지가 유산은 이렇게 남겼지만, 유언은 이렇게 남겼지만, 이게 10억이 다 가지 않습니다. 근데 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유류분이 인정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얼마를? 각각 1억씩 받았습니다. 딸들은. 그리고 나머지 6억만 누구한테 갔어요? 예, 딸들에게 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들한테 다 남겼다. 아니면 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이 딸한테만 남겼다 해도 나머지 형제들이 자기 분량을 어느 정도 다는 못 찾아오겠지만 유분이 인정이 돼서 찾아올 수 있는 케이스가 뭐다? 우리가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류분 안한 청구 소송권을 통해서 받아올 수 있고, 또 특별히 내가 자식들 중에서 기여한 부분이 많다 하면 뭐래요? 또 그거를 내가 일정 부분 다른 사람보다 기여한 부분이 인정이 되면 조금 더 다른 형제들보다 기여한 부분을 더 받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상속하면 무조건 다 받아야 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속의 승인과 포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단순 승인은 뭐다? 재산을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하고 빚 중에서 뭐가 많아요? 재산이 많아. 그러면 승인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비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무제한 승계됐을 경우에도 무조건. 그 다음에 상속인이, 그죠?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도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승인한 거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요 상속 받고 나서 몇 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그럼 이걸 내가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이 나한테 다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고 아버지 재산보다 아버지 부채가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정 승인 또는 상속 포기 후에 상속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토비 또는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때는 뭐로? 받은 거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내가 일부러 어떤 고의를 가지고 한정 승인을 하거나 그 다음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한정 승인 받아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을 고의로 어디 숨겨놓거나 그죠? 아니면 고의로 누락했다 이러면 예를 들면 나중에 다 계산해 보면 빚이 더 많다 하더라도 이건 오해된다. 받은 거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 경우 혹은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비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정해요. 자,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 포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비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이거는 뭐예요? 앞에 여기 있었어요. 그죠? 뭐라고 돼 있으냐면 자 여기 한정승인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정승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정승인이 우리가 그냥 받으면 우리가 이걸 상속 개시를 있으면 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는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뭘 할 때? 상속 포기할 때 포기. 그때는 무조건 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나 채무 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산해보고 재산보다 뭐가 많다? 부채가 많다면 뭐 해야 됩니까?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뭐를 해야 돼요?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어요. 자식이 부모하고 의절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이 안 된 경우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알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한창 뒤에 알게 된 거지. 부모님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상속자가 돼 있는데 보니까 뭐가 아버지 빚이 더 많고 재산이 더 작아요. 그러면 벌써 3개월 지났어. 그럼 이게 인정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이런 게 아니고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알아서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찾아왔다 하면 그때로부터 3개월입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요, 무조건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법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사정을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죠? 자, 사례. 한정승인의 사례를 한번. 한정승인은 뭐예요? 일부분에 한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빚 갚고 어느 정도는 안 하겠다 하는 게 한정승인이에요. 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상속재산은 살고 있던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원이다. A씨는 전세보증금 3억 원을 회수하여 5천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채권자가 나타나 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니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자, 몰랐어. 그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채권자가 나타나서 너가 아버지한테 내 5억 원 채권 있다. 자, 여기 그래서 사용등록까지 다 갖고 왔네. 그죠? 이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사례를 한번 보면 아버지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중과실 없이 내가 일부러 몰랐던 게 아니죠. 그죠? 중과실 없이 몰랐으므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근데 안날로부터 이것도 3개월 안에. 그래서 5억의 빚이 있지만 내가 지금 남은 돈이 얼마예요? 2억 5천 한정. 2억 5천이란 돈 한정 안에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갚는 얘기가 아니에요. 5억의 빚이 있으면 내가 3억에서 5천만 쓰다 그죠? 그럼 2억 5천 남아있죠? 그거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한정 승인이다. 그죠? 자, 상속의 보기는 뭐죠? 재산이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비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기속된다. 자, 예를 들면 아들이 3명 있는데 3명이 다 상속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면 2명만 하고 1명이 뭐 모르고 안 했든지 뭐 의도적으로 안 했든지 간에 어쨌든 안 했다면 나머지 그 상속분 다 어디로 간다? 이 나머지 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어, 내 부채가, 그죠? 내가 죽었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내 아들도 없고, 내 손주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어.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있었어. 근데 그 형제 자매 중에 또 아이가 있어요. 그럼 내하고는 어때요? 초수가 굉장히 멀어진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이 먼 친척 할아버지의 빚을 갚아라고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이겁니다. 공동상속인에게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빚 갚아라고 내한테 날아오는 경우가 있는 케이스가 한 번씩 심심찮게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상속인의 세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 그죠? 그러면 지금 신청하시면 돼요. 나 그거 상속 안 받는다. 내가 어딘지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안 적도 없는 사람의 재산을 내가 왜 받아? 하고 내가 신청하시면, 상속 포기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이 유언과 상속, 되게 흥미진진하죠? 네, 우리 주변에, 있던 예를 우리가 신뢰로 들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가 진진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 유언과 상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면장이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래서 아셔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생전 잘 사시고 내 자손들도 내 사후에도
형제들끼리 의좋게 잘 살게 하려고 하면 뭘 하셔야 된다. 사전에 내가 이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잘 하시고 가셔야 내 사후에도 우리 가족들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예, 행복한 마음으로 예, 사시면 우리가 건강한 삶도 예, 아마 저절로 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홍영숙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